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짧고 간단하지만 그 메아리는 끝이 없다. 짧은 한마디가 오래 남아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긴 시간보다 짧은 대화에서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오래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차이는 말투입니다. 특히 단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기도 하고 두 번 다시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말,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건네야 할 한마디와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는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건네야 할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안에는 3가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마음을 여는 인정의 힘입니다. 그냥 잘 지냈습니다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내가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좋은 인상으로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낀 순간 관계의 친밀감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는 곧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둘째, 오래 기억되는 겸손의 힘입니다. 이 말에는 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영향 속에서 지낸다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셋째, 관계를 확장시키는 연결의 힘입니다. 보통 인사는 대화를 끝내지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는 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하고 자연스럽게 더 말을 이어갈 수 있죠. 짧지만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입에 익은 사람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언제 쓰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잘 지냈어요 하고 형식적인 인사로 끝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평범한 인사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직장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동료가 바빠도 시간을 내 도와줬을 때 그냥 고마워요 대신 덕분에 보고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의 협력이 오래 기억에 남고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상 속 소소한 순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줄 때 덕분에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한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은 가볍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처럼 덕분에라는 3글자가 들어가면 똑같은 인사도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특별한 화술이 아닙니다. 그저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은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말투들만 익혀도 사람들은 당신을 전혀 다르게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는,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 구체적인 감사 표현. 감사는 디테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죠. 물론 그 말도 좋지만 듣는 사람에게 오래 남기는 힘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듣는 사람은 뭐가 고마운 걸까 하고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감사가 오래 남으려면 그 상황을 짚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고마워요라고 하면 예의는 지킨 거지만 바쁜데도 시간 내서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마음을 써준 말 한마디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줬다면 그 말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는 내 말이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왜 이런 말이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을 때 가장 강하게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보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으면 상대는 내가 쓴 노력, 내가 건넨 말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깊이 새겨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고마워라는 말은 따뜻하긴 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바쁘실 텐데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감사는 다릅니다. 상대는 자신이 쓴 노력이 제대로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는 예의 차린 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뇌 속에 장면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고마워는 추상적이라 쉽게 사라지지만 함께 있어줘서 든든했습니다. 처럼 구체적 언어는 상황 감정을 함께 남기기 때문에 오래도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지 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체적인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속에 나는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확신의 기억은 오래 남고 그 기억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떠올리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두 번째 대화법,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쉬운 열쇠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말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인사라도 이렇게 다르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연 씨. 말은 한 단어 차이지만 듣는 느낌은 확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있어 어떤 말보다도 달콤한 소리다. 그만큼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단순히 호칭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름은 가장 개인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사람은 수많은 말 중에서도 자기 이름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절로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름은 나는 분명히 눈에 띄고 있구나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사라도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말은 그냥 흔한 인사가 아니라 나만을 향한 말로 바뀌는 겁니다. 둘째, 이름은 상대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예의는 충분하지만 지영 씨,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면 느낌이 다르죠. 그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내 이름을 직접 불러줬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름이 붙는 순간 나는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기억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셋째, 이름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호칭 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 뭔가 조금은 서먹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민수 씨, 오늘 발표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건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대화 중간중간 이름을 넣어주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와 연결돼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이름 하나 들어가면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말은 불특정한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네는 얘기가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나한테 해준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칭찬이나 감사라도 이름이 들어가면 훨씬 따뜻하게 남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상대 마음 속에서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 대화법.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한마디. 솔직함은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진심을 드러내는 한마디가 대화를 훨씬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흔히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하고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왠지 내 감정을 보여주면 약해 보일까봐, 혹은 불필요하게 민망해질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솔직한 표현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내 일을 도와줬을 때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과 사실 혼자 하려니 좀 버거웠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안심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고맙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 표현에는 내 감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상 고맙다는 인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도움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솔직한 말은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꾸며낸 말과 진심 어린 말을 구분합니다.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긴장됐어요. 좀 힘들었어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같은 짧은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둘째, 솔직한 말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실린 말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오늘 정말 떨렸는데 당신 덕분에 훨씬 든든했어요 라는 말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었구나 라는 뿌듯함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이 쌓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까지 심어주게 됩니다. 셋째, 솔직한 말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거칠애로만 대하는 관계에서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솔직한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거리를 좁혀줍니다. 결국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말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더 괜찮아졌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믿을 만하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솔직한 한마디가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법. 말보다 반응을 먼저 보여주는 것. 대화에서 진짜 말은 입이 아니라 표정과 반응에서 나옵니다. 고개 끄덕임, 웃음, 공감하는 표정이 상대를 더 깊이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얼굴이 무표정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말이 재미없나, 관심이 없나 하고 괜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맞추고 아, 그렇군요 하고 반응만 해줘도 우리는 더 말하고 싶어지고 대화가 술술 풀리게 되죠. 반응은 말보다 빠른 언어입니다. 고개 끄덕임,
눈빛, 미소, 짧은 맞장구 한마디. 이런 작은 신호가 먼저 나오면 상대는 내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결국 반응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응은 경청이라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여줘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반응은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 대화는 금세 끊어지고 상대는 더 얘기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리액션이 오가면 대화는 한쪽 말하기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셋째, 반응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이 무시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짧은 한마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요? 같은 반응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사람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으로 반응해주던 그 순간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건 단순히 내 말을 들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까지 받아주고 있었다는 경험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때 상대가 금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쉽지 않았겠네요 하고 반응만 해줘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은 내 입장이 되어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경험이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반응은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준 눈빛, 미소, 그리고 짧은 맞장구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먼저 보여주는 대화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남는 흔적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경청자는 이미 상대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반응으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상대에게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대화법, 대화를 부드럽게 닫는 한마디. 끝의 한마디가 대화 전체의 기억을 결정짓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말은 그 만남을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합니다. 대화는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즐겁게 나눈 이야기라도 끝맺음이 툭 끊어지듯 마무리되면 어색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특별할 것 없는 대화도 마지막 한마디가 따뜻하면 그 기억은 오래도록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얘기 나누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이 말 속에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었다. 당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특별한 까닭은 대화 전체의 의미를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대화는 그 시간 자체가 가치 있었던 경험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지금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대화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끝에서 느낀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따뜻하게 마무리된 대화는 상대의 마음에 좋은 경험으로 저장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줍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마지막 한마디가 거칠게 끝나면 그 대화는 불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특별할 것 없는 대화라도 끝에서 따뜻한 말이 오가면 그 순간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억은 항상 마지막 장면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결말이 아름다우면 전체가 좋은 작품으로 남듯이 대화 역시 끝맺음이 따뜻하면 그날의 만남 전체가 의미 있는 순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며 참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에게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도 함께 이어가고 싶다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는 대화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다음 만남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말의 끝이 곧 사람의 품격이고 그 품격이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따뜻하면 그 만남은 늘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야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대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 구체적으로 감사 전하기. 2. 상대의 이름 불러주기. 3.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한마디. 4. 반응을 먼저 보여주기. 5. 대화를 부드럽게 닫는 한마디. 이 5가지 말투는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조금 더 담아내는 습관일 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는 금세 잊히지만 말투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곧 인격의 무게가 됩니다. 따뜻한 말투는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대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당신의 말투가 곧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대화법, 바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나누신다면 당신의 말처럼 따뜻한 변화가 더 널리 퍼질 거라 믿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